한자는요, 예,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만큼이나 한자는 많은 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중국어로 해보죠. 한즈요,悠久的历史. 그죠? 아주 옛날에 아직 종이가 발명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모양을 기억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새겼어요? 어디에다가? 네? 뭐라고요? 네, 자라 등에다가. 자라 배 아닙니다. 누가 방금 배라고 한 것 같은데 배에다가 새기면 이건 동물 학대죠. 네, 자라 등에다가 이렇게 새겼습니다. 자라를 한 글자로 지야. 뼈골자 어떻게 읽어요? 구, 네, 구, 원. 갑골 문자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한자를 표기하던 일종의 캐릭터였는데 이게 낙서가 아니고 상당히 성숙한 문자였습니다. 그래서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갑골 문자 연구는 필수입니다. 그만큼 한자에는 사람들의 희노애락, 그 한 글자에 삶의 애환이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한자들이 모여서 단어를 이루게 되고 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게 되고 문장들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보면 참 중국어가 참 매력 있는 단어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내가 써야 되니까 문제인 거지. 그죠? 한자를 그 자체로 내가 보고 칸더동이면 참 좋겠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야. 이제는 我要写出来를 하셔야 된다. 예, 그런데 문제는 편안하게 교실에 앉아서 공부를 해도 기억이 안 날 판에 낯선 시험장 가면 정말 기억 안 나요. 그죠? 자, 지난번에 수업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몸에 착용하는 걸 전부 동사 추한 쓰시면 안 된다. 그죠? 일단 추한은 이 동작입니다. 이 동작. 뭔가 집어넣는 동작이 있어요. 이게 추한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얼굴, 목에 착용하는 액세서리를 우리 동사 뭘 쓴다고 배웠어요? 따이. 따이. 예, 그러면 이번 99번 제시어 중에 하나로 목걸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시앙리엔, 그죠? 시앙리엔. 아마 시험 친 학생들이 아마 집단 멘붕으로 빠뜨렸던 바로 그 단어가 아닐까. 시앙리엔. 심지어 시험을 치러 갈 때 목걸이를 목에 차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不知道怎么写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동사 이거 써야 되죠. 따이. 그죠? 우리가 몸에 착용을 하다라고 할 때는 보어는 샹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러면 따이의 반대말은 역시 5급 동사 열매를 따다라는 뜻이었던 짜이. 짜이. 모자 쓰다. 따이 마우즈. 모자 벗다. 짜이 마우즈. 인사할 때는 모자를 벗는 게 좋다. 打招呼的时候最好뭐 하는 게 좋다. 摘下你的帽子. 这对对方的뭐다? 礼貌. 네, 그래서 짜이는 뒤에 보호가 온다면 이게 오겠죠. 우리 몸에 접촉하는 경우는 샹, 벗는 경우는 시아. 네. 그러면 따이 샹 뒤에 시앙리엔 들어간단 말이지. 이렇게 봐. 얘 빼고 따이 샹 시앙리엔 세 글자 획수 세봐요. 몇 획인가? 글자가 몇 획인가? 따이 시앙리엔 요 세 개만 진짜 쓰기 싫죠? 그죠? 네, 평소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한자 울렁증이 시험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3월, 4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장문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월에 나온 문제 한번 보시죠. 프린트 다 보시면 제시어가 다음과 같이 5개가 나왔습니다. 이 웨이샤오와 무친, 시앙리엔, 랑만, 질진 요거 5개가 나왔는데 칠판에 한번 적어볼게요. 프린트 없고 장문 내셨는데 아직 첨삭 못 받으신 분들은 메모해 두십시오. 따로. 첫 번째 단어가 바로 이 시아오인데 무슨 시아오? 웨이샤오. 이게 나왔어요. 너무 예능으로 가지 말자 제발. 이건 뭔지 모르겠다. 근데 그 다음 단어 뭐죠? 모친. 쉬운 단어 나왔죠.
我有一个母亲当然是一个母亲怎么可能是两个母亲一个母亲我妈妈名字叫王微笑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네. 자, 웨이라는 말은 작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입이 귀에 걸려 있을 때 웨이샤오라고 하면 안 되죠. 어떤 게 웨이샤오입니까? 그냥 입 끝이 살짝 올라가는 거야. 그죠? 예. 자, 웨이샤오에는 두 가지 품사가 있어요. 첫째로 명사일 때는 미소, 동사일 때는 미소를 짓다.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내가 명사로 활용을 하냐 동사로 활용을 하냐 그건 상관없습니다. 중국어는 단어 하나가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단어를 명사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자, 미소를 유지하다 어떻게 하면 되죠? 응용해 보겠습니다. 동사. 예, 保持微笑. 예, 나중에 서비스업적으로 종사하실 분들 예, 필수죠. 진상 손님 왔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뭐 1대1로 싸워야 됩니까? 나는 불의를 못 참는다 하고 싸워야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하라? 保持微笑. 미소를 유지하다. 자, 미소가 얼굴에 걸려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약간 비유법인데 걸다 꽈. 그럼 뒤에 뭐가 와요? 꽈죠. 微笑. 예,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쟤는 항상 미소가 얼굴에 걸려있어. 어떻게 하면 돼요? 他的脸上总是挂着微笑. 그죠? 예, 他的脸上总是挂着微笑. 그러면 우리가 다가가기도 쉽고 이야기하기도 쉽고 예, 편안한 느낌을 주죠. 뭐가? 웨이샤오가. 따샤오 하면 사람이 실없어 보이는데 웨이샤오는 그래도 그죠? 예, 사람이 약간은 편안한 느낌을 주죠. 그죠? 꽈죠 웨이샤오. 꽈죠 웨이샤오. 예, 비유법으로 이렇게도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예, 더 쉬운 건 뭐예요? 이 웨이샤오를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의미로 쓰는 거. 예, 그냥 바로 미소를 짓다. 그가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他向我微笑. 이러면 되죠. 他向我微笑. 맞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어 보시면 무친. 무친. 자, 이번 2017년 2월 시험 99번 제시어의 두 번째 단어였죠. 예, 무친.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마마. 예, 그렇다고 무친을 안 쓰고 마마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무친을 쓰셔야 되는데 이건 시험에 나왔다 안 나왔다 이전에 제3자에게 엄마를 소개할 때는 这是我妈妈라고 하는 것보다는 这位是我的母亲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의 교양에 좋습니다. 예, 这是我父亲我母亲. 할아버지 할머니는 这位是我的祖父 祖母. 예, 이번 98번 문제였나요? 그거 나왔죠. 아들은 외할머니 곁을 떠나는 게 아쉬웠다. 외할머니 있었죠. 라오라오 이번 시험 나왔죠. 근데 외할머니는 제3자에게 소개할 때는 와이주무, 와이주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여러분들의 교양에 좋아요. 네, 아시겠나요? 근데 길 가다가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잡고 길 가는데 哎我给你们介绍一下这个是我爷爷这个是我奶奶你们互相认识一下. 안 하는 게 낫죠. 네. 교양 있는 중국어 씁시다. 무친. 뭐 이거 제가 따로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거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저기 초급반 회화반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무친 엄마라는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앙리엔 드디어 나왔습니다. 시앙리엔. 보통 목걸이는 금속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았나 보죠. 예, 그래서 쇠금자 들어가고 예, 리엔 목걸이입니다. 예, 동사 뭘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따이 시앙리엔. 그런데 시앙리엔 겨우 기억이 날까 말까 하는데 따이까지도 기억이 안 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따이를 쓸 필요까지는 없어요. 중요한 건 뭘 써야 돼요? 시앙리엔만 쓰면 돼. 그렇지 않나요? 예. 일단 어휘 5개를 지금 제가 먼저 설명드리고 있는데 예. 이걸 반드시 순서를 웨이샤오부터 써야 되네. 그건 아닙니다. 5개를 쓰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어휘 5개를 보고 내가 어떤 스토리로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구상이 먼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좀 자연스럽고 이 기승전결이 있는 작문이 나옵니다. 그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구상 없이 쓰게 되면 무한 반복하는 단어의 조리. 수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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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어이 하다 끝나요. 예. 그래서 접속사는 절대 너무 남발하지 말라.
시앙리엔 명사로 목걸이입니다. 목걸이. 다음 단어 먼저 볼게요. 자, 랑만 뭐죠? 낭만적이다. 랑만.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목적어를 가질 수 없죠. 그죠? 낭만적인 이야기 뭐라고 하면 되죠? 로맨틱 스토리. 랑만 더故事. 그죠? 사람에게 써도 돼요. 他非常浪漫. 랑만, 낭만적이다. 쓰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 단어 부사로 致敬이란 말 나왔습니다. 致이라는 말은 따오의 의미가 있어요. 어디까지 도착하다. 그 다음에 진은 뭐 아시겠지만 지금, 现在, 如今, 今天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致敬, 致敬입니다. 여러분께 양심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이 단어 5개를 어떻게 쓰면 좋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단어 소개만 했지. 저도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입장이라고 치고, 자, 시험장에 앉아서 지금 이 단어 5개를 봤단 말이죠. 그러면 뭐부터 알아? 구상부터 알아. 어떻게 적을 것인가? 시앙리엔이라는 단어를 내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랑만이라는 단어를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내가 나에 대해서 낭만적이다 하면 좀 오글거리죠. 그죠? 我本来就是很浪漫的人. 중국인들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지 않습니다. 잘. 그래서 엄마가 나왔으니까 어떤 사람 나오면 더 좋아요?父亲. 무친 썼는데 빠바 쓰면 안 맞아요, 이거. 我家有4口人, 爸爸和母亲.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무친 나왔으니까父亲, 무친 이렇게 써주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우리 엄마의 생일이다. 무친 나왔죠. 그죠? 아빠가 퇴근하실 때 한 손에 선물을 들고 계셨다. 2문장 나왔죠, 지금. 자, 2번째 문장. 그런데 내가 놀랐던 것은 지금까지 아빠가 선물 사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질진 나왔죠. 그죠? 궁금해서 나도 같이 봤는데 그 속에 뭐가 있었죠? 项链, 그지, 총명. 3개 나왔죠. 자, 우리 엄마가 그 선물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打了我爸爸一顿. 你怎么能买这么便宜的项链呢? 이렇게 쓰면 안 되죠. 뭐라고 하면 돼요? 我妈妈收到礼物后, 她一直微笑. 미소 지었다. 미소 지었단 말이 뭡니까, 사실은? 她对礼物感到很满意. 이걸 그냥 웨이샤로 쓰면 되죠. 하나 남은 거 뭐예요? 浪漫. 没想到我父亲也是一个浪漫的人. 끝났죠? 그죠? 그냥 즉흥적으로 구성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맞게 써내려가시면 돼요. 여러분 실력에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시앙리엔 하나 가지고 연습해보죠. 시앙리엔. 시앙리엔 따 있으면 제일 좋은데 따이가 안 떠오른단 말이죠. 장담합니다. 200% 안 떠오릅니다. 나 99번 쓰는 거 스트레스다. 그럼 91에서 98번 먼저 풀고요. 100번 사진 장문 먼저 하고요. 나중에 시간 남으면 99번 이거 해야지 이러고 있다가 막상 쓰려고 하니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거기다가 5개 중에 하나는 확실히 모르겠고 2개는 알 듯 말 듯, 2개는 알겠어. 보통 이렇죠, 상황이. 그럼 구상도 안 돼. 겨우 구상점 하려고 하니까 자, 시험 10분 남았습니다. 이러면요. 완전 뭐 영혼이 이탈됩니다, 내 몸을. 그죠? 근데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죠? 다들 쓰고 있어. 그죠? 그 소리 들립니다. 다들 막 쓰고 있어. 그 소리가 내 심장 박동을 더 가속화시킵니다. 그러면 我相信你们肯定紧张的不知道怎么写. 그래서 이 긴장감을 차마 극복하지 못하고 그 다음 주에 시험 수업 와서 뭐라고 하죠? 선생님 이번 작문이 너무 어려웠어요. 지금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3, 4월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르는 단어 대처법 몇 가지 꼼수인데 좋게 말하면 요령이고 나쁘면 꼼수인데 우리 만능 동사 몇 가지 있죠. 뭐? 이거 써요. 그죠? 我爸爸的礼物是项链.
끝 아니야. 어렵나요? 예. 이거 써요. 이거 만능 동사. 有, 예. 我爸爸手里有项链. 쓰면 되죠. 만능 동사 쓰라고. 아니면 뭐 喜欢 이런 거 심리 동사 중에 제일 만만한 거. 喜欢,我妈妈喜欢项链. 끝 아니요. 带项链 쓰면 점수 잘 주고, 喜欢项链 쓰면 점수 안 주고, 이런 거 없습니다. 말만 통하면 돼요. 그렇다고 너무 단문으로 끊어가면 안 돼요. 예, 这是我爸爸 끊고, 예, 有礼物 끊고, 예, 그 다음에 예, 뭐 有项链 끊고, 母亲喜欢 끊고, 我也喜欢 끊고. 이건요, 예, 글자 반 문장 보호 반. 예, 이것도 썩 좋은 장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규정이란 건 없지만 하나의 문장은 보통 10자 내외라고 보셨을 때 80자면 보통 7문장, 8문장 정도 나오게 되겠죠. 그죠? 접속사는 중간쯤에 하나 써주고 마지막 부분에 하나 써주고, 예, 수어에 왔으니까 무조건 앞에 인외 써야 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쓰지 마세요. 예, 근데 어떤 느낌을 받냐면 접속사 너무 남발하면요, 아이고 80자 쓴다고 애쓴다, 80자 채워보려고 진짜 발악한다, 이런 느낌을 같이 줍니다. 그래서 인외에 있으면 무조건 수어에 쓰고, 수일안 쓰면 무조건 딴실 쓰고, 뭐 뿌진 쓰면 무조건 얼체 쓰고, 예, 앞에 있는 접속사는 생략 가능하다. 예, 이렇게 뒤에 있는 접속사만으로도 충분히 매끄럽게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러면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미 신세 한탄하기 늦었죠. 시간은 가고 있고. 그죠? 아, 평소에 열심히 할 걸. 늦었죠.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불확실할 때는요, 정확한 규정이란 건 없지만 불확실할 때는 안 쓰는 게 더 좋아요. 안 쓰는 게, 선생님 그래도 쓰는 게 좀 더 도움되지 않을까요? 내가 썼다는 흔적은 남기니까. 그죠? 만약에 그 뜻이 전혀 다른 뜻이라면요. 만약에. 예. 예를 들어서 쌍리엔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쌍리엔을 나는 뭐 동사로 훔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러면 글이 완전 산으로 가죠, 내용이. 안 쓰면 그 부분만 감점받지만 이걸 잘못 쓰게 되면 전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안 쓰는 게 제일 좋고, 뜻은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왜 그게 명사라면 어지간한 만능 동사에는 다 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죠? 이번 시험에 보세요. 웨이샤오 명사의 뜻 있죠. 그죠? 한번 넣어볼까요? 你看看这是他的微笑. 되죠. 그죠? 나는 엄마의 미소를 좋아해요. 我喜欢母亲的微笑. 예, 1타쌍피 두 글자 다 나왔네. 그죠? 예. 이렇게 사용하시면 무난합니다. 예, 대신에 이제 sh를 쓰실 때는 이건 꼼수입니다. 꼭 이렇게 쓰라가 아니고 기억이 안 날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 할 말 다 하고 마지막에 这是 뭐다 이렇게 부르면 끝나요. 그죠? 그리고 그 질진이란 말도 우리가 평소에 잘 안 썼는데 쉬운 말로 따오 현자이라는 말은 지금까지 질진. 그러면 내가 엄마의 입장에서 써도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자식에게, 아들에게, 딸에게 선물을 받았다. 예. 나는 지금껏 살면서 한 번도 우리 아들 녀석에게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그죠? 我至今没有收到过儿子送给我的礼物. 그죠? 예. 그러면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我的儿子今年刚开始工作了. 예. 工作第一年当然会很辛苦，但是我没想到他拿到第一个月的工资以后送给我一个项链.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예, 이건 뭐 수학 문제처럼 1 더하기 1은 답이 2다. 정해진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예, 불확실한 단어, 확실하게 뭔지 모르겠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안 쓰는 게 더 좋고요. 예,
대신 이건 뜻은 알겠는데 문장으로 만들려니까 참 애매하단 말이죠. 예, 이럴 때는 그게 만약에 명사라면 이런 만능 동사를 이용해 보시라.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말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감점을 우리가 좀 최소화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점수 관리하는 하나의 요령이에요. 예, 우리가 살면서 요령만 자꾸 넣는데 예, 어쨌거나 예, 감점을 전부 다 받는 것보다는 확실히 낫죠. 그죠? 또 하나 99번 장문에서 저한테 질문 많이 하는 게 있는데 선생님 한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 병음으로 써도 되냐? 라고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요. 예, 원고지 한 칸에 시앙리엔 다 들어가려고 치면 그거 꽉 차요. X, I, A, N, G 그거 하나에 벌써 꽉 찹니다. 우리 HSK 시험에 H는 뭐의 약자죠? 하어의 약자입니까? 한유의 약자 아닙니까? 예, 그럼 한유니까 한자를 써야죠. 병음은 쓰지 마십시오. 그래도 한자가 나는 진짜 한자 울렁증이 있다. 어떡하냐? IBT 치세요. 타자 연습 조금 하셔가지고 컴퓨터 시험 치는 게 어쩌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뭐 IBT의 장단점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자, 100번 사진장문 가장 최근에 나왔던 예, 시중에 공개된 지 아직 채 48시간도 되지 않은 100번 사진장문 예, 실제 시험에서는 그게 나왔어요. 아빠가 물고기를 잡았죠. 예, 아들처럼 보이는데 예, 그 고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그죠? 예, 그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출제자가 과연 어떤 단어를 테스트하려고 했던 걸까요? 띠아오. 띠아오. 그죠? 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나는 양심의 손을 얹고 예. 시험에서 띠아오 위에 띠아오자가 생각이 안 났을 것 같다. 손 들어보겠습니다. 예. 그죠? 대다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 자, 플랜 A가 막힌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에라 모르겠다. 막 나가자 하고 막 쓸 수는 없고. 그죠? 예. 어떻게 써야 됩니까? 그건 누가 봐도 낚시한 거거든요. 물고기를 잡다에 떼어 안 써도 됩니다. 쓰라 해도 못 쓰는데, 뭐, 그죠?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를 잡다라는 다른 표현이 있으면 그걸 쓰셔도 되고 방금 다위 말씀하셨는데 이 다자도 만능 동사죠. 예, 뜻이 참 많습니다. 근데 다위도 물고기를 잡다란 말이 있는데 개념이 좀 틀려. 이 윗간 낚싯대로 잡는 게 아니고 그물 낚시하는 게 다위입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산티엔 다위, 량텐 샤이왕. 사흘간 물고기 잡고 이틀간 그물 말려야 된다라는 핑계로 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좀 지속력이 없다, 끈기가 없다라고 할 때 다 산텐 다위 량텐 샤이왕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위는 그나마 아이고 애썼다라는 흔적은 보여요. 예, 그거 말고는 주어 나왔습니다. 예, 주어위 뭐죠? 정글의 법칙 봤죠? 물개기 지나간다. 확 잡아버리는 주어위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기로 그걸 주어할 수 있는 위는 아니었는데 예. 이미 띠아오라는 말 못 적는데 그 다음부터 너무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예, 주어위 가능합니다. 저도 아빠 손에 있었거든. 주어위 가능하죠. 예. 그것도 기억 안 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장난감 물고기. 바닷가에 가서 장난감 물고기. 너무 예능으로 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때는요. 저 같으면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네. 그 아빠의 손에 들린 물고기를 봤다. 我看到了爸爸手里的一条鱼. 그죠? 예. 我很高兴因为我母亲喜欢吃鱼.母亲어떻게 적지? 이렇게 보면 나옵니다. 어떻게 적는지, 그죠? 이렇게 보면, 무침 바로 나옵니다, 위에, 그죠? 예.
그럼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 또 질문하는데 99번에 나와 있는 단어 100번에 써도 됩니까? 아, 그럼요. 그거는 한자고 이건 한자 아닙니까? 예. 근데 너무 예능으로만 안 빠지면 돼요. 이게 물고기 같아 보이지. 사실 이게 물고기가 아니고 뭐 폭탄이다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영화 너무 많이 봐서 피카츄 잡더니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예. 너무 그쪽으로만 쓰지 않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힘들게 공부해가지고요. 우리가 자꾸 꼼수만 바랄 수는 없잖아, 그죠? 제일 좋은 건 뭐죠? 띄어우. 네, 그것은 제일 좋지. 이 띄어라는 단어의 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신 HSK 5급이 처음에 앞으로 이렇게 낼 것이다 라는 처음에 이 요강 있죠, 요강. 따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듣기는 45문제, 독해도 45문제, 쓰기는 10문제. 듣기는 2개 부분, 읽기는 3개 부분, 쓰기는 2개 부분. 그 중에서 99번과 100번 쓰기는 앞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2009년 말에 요강에서 이미 발표가 됐는데 그때 HSK 5급을 소개하던 그 첫 번째 시험 문제 모의고사 중에 맨 처음 나왔던 100번 문제가 바로 낚시금지였어요.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요. 물개기가 이렇게 해서 낚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금지. 그게 첫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안 치길 잘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이후로 낚시에 관한 내용이 나오지 않다가 이번에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할 말 없는 게 낚시하다라는 동사가 5급 단어거든요. 이게 이 단어가 만약에 이걸로 시작한다, 이걸로 시작한다, 이걸로 시작한다, 이걸로 시작한다 아직 거기까지 아니었는데 이걸로 시작하는데요. 앞부분에 있어요. 띠아오 어떻게 쓰죠? 낚싯바늘은 주로 쇠로 되어 있죠. 쇠금자. 그 다음에 띠아오 동사죠. 낚시하다. 띠아오 유 뭘 낚는가 뒤에 쓰시면 돼요. 물개기 이름 아무거나 짓지 마세요. 그거 쓰다 틀립니다 또. 예? 띠아오 잉어? 그게 뭐야? 잉어키 안 적었어요? 안 적었어요. 예. 그냥 띠아오 유라고 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자 잡았다라고 할 땐 띠아오 뒤에 뭐 써주면 될까요? 띠아오. 자 물건 사다 할 때 동사 뭐 써요? 마이. 샀다는 마이 따올러. 그죠? 이 따오는 뭔가 결과를 나타내주죠. 쇼핑하러 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어요. 니去哪儿 뭐라고 대답하죠? 我去买东西. 그럼 돌아오는 길에 친구 또 만났어. 물건 샀니? 어떻게 말하면 되죠? 마이 따올러마? 뭐 마이 따올러. 그럼 낚시하다가 떼어온대. 그럼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할 때는 떼어 따올러. 떼어 따올러. 이것은 제일 좋죠. 그죠? 아빠가 손에 들고 있는 그 물고기를 아빠가 낚은 물고기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정상적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我现在看着爸爸钓到的鱼. 그죠? 자, 보어 나왔으니까 연습 한번 또 해볼게요. 하루 종일 낚시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뭐라고 하면 되죠? 我没钓到一条鱼. 물고기 세는 양사 条. 条. 보통 가늘고 긴 것에는 전부 뭐 쓰죠? 条. 동물을 세는 양사 모르겠다. 그냥 줄 쓰시면 돼요. 근데 물개기는 그냥 다 가늘고 길게 받겠죠. 그래서 条. 선생님 보고는 条. 아시겠죠? 条. 그러면 물고기 한 마리 뭐라고 하면 되죠? 이 条鱼, 이 条鱼. 요거는 그냥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물고기 고기어자 요거 이렇게 쓰시는 분도 많은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거 물고기 어자의 번체자입니다. 번체자를 쓸 거면 그냥 다 번체자를 쓰세요. 요거는 번체자, 요거는 간체자. 요렇게 쓰지 말고 기왕이면 다 맞춰주시는 게 좋다. 간체자 이거보다 진짜 간단하게 쓰죠. 이 점 4개 쓰려면 어떻게 쓰면 제일 편해요? 푹! 그거 아니야. 또 이번에 작문 하신 거 보니까 어떤 학생은 또 요거 적었어요. 요거. 요것도 유입니다. 1번 요거 유, 2번 요거 유.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다음 중 제가 말씀드리는 이 어자는 1번 어자일까요? 2번 어자일까요? 자, 문제 낼게요. 어부. 나는 1번 어자라고 생각한다. 어부. 나는 요거라고 생각한다. 2번. 나는 별 생각이 없다. 대답하기 싫다. 말 걸지 마라. 짜증나니까. 가뜩이나 글자도 처음 보는데 묻지 마라. 다시 어선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같다. 2번 같다. 어촌. 농촌 어촌 할 때 어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어촌.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상어. 이거 같다. 이거 같다. 차이점 아시겠나요? 물고기 그 자체를 나타낼 때는 이거 씁니다. 뭐 상어다, 뭐 고등어다 할 때 어자는 이거 씁니다. 그런데 이걸 씁니다. 예. 근데 물고기가 관련된 일이거나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에 전부 이걸 쓰죠. 어부 이거 써요. 어촌 이거 어선 이거. 나머지 물개기는 요거. 그러면 어부가 물개기를 잡았다는 이거 위후 钓到了一条鱼. 여기서 감점당하는 일이 없어야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수준에서 충분히 훌륭한 작문이 가능하다. 한번 해볼까요? 자, 钓鱼 배웠죠? 그러면 钓鱼를 가지고 이렇게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저도 연습 안 해봤는데 한번 해보죠. 지난 일요일에 아빠와 나는 낚시를 하러 갔다. 하이비엔 그 잘못 적는데 차라리 쓰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지난 일요일 上个星期天 아빠가 나를 데리고 爸爸陪我 페이지 어떻게 적었지? 기억 안 나죠? 시험장 앉으면 절대 기억 안 나요. 그럼 뭘 쓰면 돼요? 爸爸带我 따이지 어떻게 적었지? 어떻게 하면 되죠? 爸爸和我 허지 어떻게 적었지? 뭐 쓰면 되죠? 我们 처음부터 我们 쓰면 안 돼.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 처음에는 이 허자는 좀 써주면 끈. 제일 좋은 건 陪 쓰면 제일 좋고. 爸爸陪我一起去 뭐 하러 갔죠? 钓鱼. 자, 서론 딱 열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처음으로 가는 낚시다. 어떻게 하면 돼요? 这是我第一次去钓鱼. 그죠? 자, 그리고 아빠가 큰 물고기를 잡았다. 爸爸钓到了一条很大的鱼. 내가 더 기뻤다. 我比爸爸更高兴. 그죠? 하나 더 추가할까요? 우리 엄마가 좋아하거든. 我母亲也喜欢吃鱼. 집으로 돌아갈 때 回家的路上我对爸爸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음 주일 날 우리 낚시하러 또 가요. 下个星期我们再去钓鱼好不好? 끝. 어렵습니까? 작문 어떻게 써야 되는지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여러분들 실력에서요 충분히 아주 여러분들 다 노벨 문학상처럼 쓸 수 있어요. 확실해. 자, 그러면 글자 수가 과연 되냐? 대충 해도 제가 봐도 충분히 글자 수 나와요. 그렇게 해서 어떤 작문이 나오더라도 자, 작년 하반기 때 나왔던 거 한번 정리해보죠. 작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 지난 2017년 1월 시험에 쓰기 어떤 거 나왔죠? 사진 기억나십니까? 외국인이 뭐 배우고 있는 거? 야배우 무술. 셋 중에 하나 쓰면 제일 좋아요. 셋 중에 하나. 뭐뭐뭐? 중국 무술을 배우고 있는 것 같았는데 그걸 나는 태극권으로 해석을 했다. 상관없습니다. 자, 태극권 중국어로 타이지. 여기까지 알겠는데 그죠? 진짜 모르겠다.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적을 수도 없고
그죠? 모르겠다. 아니 나는 이런 상황이 절대로 오지 않는다 보장할 수 있나요? 나는 시험에 무조건 100% 다 떠오를 것이다. 나는. 나 뭐本来就很聪明.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긴장되면 안 떠올라요. 타이지 ჩვენ. 동사 뭐 써야 되죠? 리엔시 할 때 리엔 타이지 ჩვენ. 자 어쨌거나 기본 핵심어만 가겠습니다. 그거 외에도 중국어 뭐 쓰면 되죠? 중국어 공부 다 아시죠? 예. 아니면 뭐라도 쓰면 됩니까? 우슈는 일반적으로 리엔도 쓰는데 学习더 많이 써요. 学武术. 예. 요 셋 중에 하나 썼으면 1월 시험에 제일 좋죠. 그죠? 이건 원래 내가 몰랐고 모르겠다. 예. 공짜 어떻게 적었지? 공조 할 때 공짜인가? 예, 헷갈린다. 안 적었어요. 태국 건 알겠는데全자 기억 안 나. 지금 완전 이제 뭐 총체적 난국입니다. 시간은 흘러가고요. 예, 나는 아직 한 글자도 못 적었어. 이 상황이 나에게도 올 수 있어요. 요럴 때 플랜 B를 빨리 가동하라. 어떻게 쓰라? 자, 우리 같이 머리를 한번 맞대보죠. 뭐 어떤 표현이라도 와야 됩니까? 锻炼身体, 그죠? 锻炼身体. 아, 팔이야. 두안 하나 썼어요. 锻炼. 선생님, 내가 아무리 봐도요. 타이지 chen 공부 우슈보다 锻炼이 더 복잡한데요. 예, 무슨 플랜 B가 플랜 A 플러스 같아. 예, 안 떠오르죠? 안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장문 쓰실 때도 여러분이 锻炼 할 때 리엔자를 리엔시 할 때 리엔으로 적으신 분도 많습니다. 헷갈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헷갈리지 말라고 뭐 설명했어요? 강철감을 만들. 그거 설명했어요. 예, 쇠, 불. 안 떠오릅니다, 锻炼. 그죠? 제가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 머리가 안 좋으니까 안 떠오를 것이다. 그게 아니고 긴장해서 안 떠올라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목에다 칼 대고요. 예, 아는 중국어 동사 빨리 30개 말해. 말 안 하면 내가 찔러버린다. 긴장되면 안 떠올라요. 그죠? 예, 그 쉬운 칠, 슈어, 팅 이런 건 안 떠오른다고. 이거 안 떠오른다. 뭐 해야 되죠? 예, 운동. 아니 윈자에 운동할 때 윈자를 이렇게 적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적었는지 헷갈려. 어떻게 해야 되죠? 学习中国文化. 좋죠. 뭐라도 적어야 되죠. 또 身体好. 적어야죠. 我学习中国的东西. 적어야죠. 선생님 그럼 그 장문에서 그렇게 적어야 되냐? 아니요. 플랜 A가 막힐 때는 플랜 B, B가 막히면 플랜 C, 플랜 C가 막히면 플랜 D. 글자 수 요구사항은 채워야죠. 예, 채점관이 나한테 점수를 줄 명분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안 적으면 빵점인데. 그죠? 자, 작년으로 가볼게요. 작년 하반기 때 스키 타는 거 나왔어요. 滑雪. 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분도 계시죠? 滑雪. 미끄러지다. 화, 눈설자, 雪. 안 떠오릅니다. 절대 안 떠오릅니다. 그게 만약에 겨울에 나왔다면 뉴스로 한 번은 들었을 텐데 초가을에 나왔습니다. 滑雪.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滑雪. 예전에 아주 초창기 때 제가 그거 나온 적이 있는데 소개해드린 적 있죠. 한 흑인 여자가 나시 입고 줄자로 자기 허리 둘러 재고 있는 거. 실제 시험 나왔다니까요. 줄자 중국어로 卷尺 허리 둘레, 腰围 제다 동사, 量 그러면 한 여자가 줄자를 가지고 자기 허리 둘레 재고 있다. 어떻게 말하면 되죠? 有一个女人现在拿着卷尺量自己的腰围. 떠오를까요? 200% 안 떠올라요. 안 떠올라. 不知道怎么写. 怎么写? 88,000원 아깝다. 에? 어떻게 쓰라? 뭐라도 써야 되죠? 减肥成功. 这是锻炼身体的结果. 예, 锻炼더 어렵다. 어떻게 해야 되죠? 这是我坚持运动的结果. 坚持 어떻게 적었지? 这是我运动的效果. 뭐 등등등등 적으라고. 我的身体越来越好. 위에자 어떻게 적었지? 예, 我的身体今天比昨天好. 그렇게라도 적어야죠. 이해하셨나요? 출제자가 모든 어휘를 여러분들이 다 표현해낼 수 있기를 바라고 내는 게 아니라고요, 결코.
근데 우린 자꾸 그 단어만 떠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떠올리다 시간 다 가지. 떠오르면 다행이고 안 떠오른다고요. 그럴 때 위기 관리 능력. 위기 관리 능력이란 거 별거 없어요. 플랜 A 막힌다. B로 가라. B가 막힌다. C로 가라. C가 막힌다. D로 가라. 예. 1급 단어도 안 떠오르면 죄송한데 그때는 좀 how도 안 떠오른다. 그럴 때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 이제 한자 쓰는 시간을 좀 가지시고. 예. 자, 그래서 듣기와 읽기는 쓰기를 하는 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듣기 할 때 우리 듣고 넘기죠. A, B, C, D 체크하고 넘기죠. 읽기 할 때도 A, B, C, D 체크하고 넘기죠. 좋은 문장 정리하더라고. 그죠? 특히 독해 이 부분. 독해 이 부분은 암기 자료로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죠? 예, 오늘 오전에 6급 수업할 때도 제가 그 이야기 한번 했는데, 자, 지난번에 꽃 화자를 예로 들면서 고맙다라고만 알고 있는 이 씨에 무슨 뜻이 있어요? 꽃과 결합하면 시들어버리다. 그런 뜻이 있고, 자, 어버이날에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꽃을 달아드리다 할 때 동사 이거 씁니다. 비에.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쉬운 단어가 나와 있는데도 해석을 못할까요? 내 머릿속에서 시에는 영원히 아리가또일 뿐이고요. 내 머릿속에서 비에는 하지 말라는 뜻 외에는 다른 게 없거든요. 오히려 내 지식이 내 공부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죠? 그래서 절대 단어는 뜻만 외워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이런 부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는 구석에 찌그러져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막힐 때는 다른 표현으로 쓰라. 자, 한두 개만 더 하고 마칠게요. 자, 작년 하반기에 이런 것도 나왔죠. 한 꼬마 여자가 화단에 꽃에 물 주고 있는 사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물 뿌리개로 꽃에 물을 주다 할 때 동사. 한 글자. 뭐죠? 따오. 네, 차 따를 때는 따오. 따오슈이. 뭐 개인이 따오 이 베이지요. 그죠? 근데 그건 맥주병으로 주고 있는 거 아니었거든요. 물 뿌리개로 뿌리는 거였습니다. 요건 동사. 5급 동사. 지ao. 그 시험 때 이게 포인트였죠. 지아오슈이. 지아오슈이. 예. 그런데 지아오가 떠오르지가 않는다. 떠오르지 않는 게 아니고요. 뿌질다오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80자에 못 미치는 만큼 감점돼요. 그럼 빵점이면 80점 못 쓴 만큼 감점돼요. 그죠? 그래서 다른 동사로 대체해서 쓰라. 다른 동사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떡할 말이냐 나보고. 예, 그럴 때는 약간의 기지나 재치를 발휘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꽃 중국어로 화, 꽃도 중국어로 화예 필요로 한다. 쉬야오. 쉬네. 예, 물 마시다. 허쉬. 예, 꽃도 물을 필요로 한다. 화예 쉬야오 허쉬. 왜? 꼬마 아이의 시각이거든요. 그렇게 적어도 돼요. 그죠? 여러분들 유치원 다닐 때 뭐 노조 파업 하는데 이런 말 썼습니까? 쟤네들 싸운다 이러지. 그죠? 예, 그 수준에서 쓰셔도 돼요. 물론 지아오를 쓰면 가장 좋겠죠. 근데 안 떠오를 때는 이렇게 감점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생각보다 감점이 그리 크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주술목에 맞게만 썼다면. 장문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예, 대신에 이제 쓰는 시간은 조금은 가지셔야 되고, 우리 하다못해 그 일주일에 한 편씩은 써보자고. 99번 하나, 100번 하나. 쓰실 때 절대 사진 찾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배운 어휘로도 충분히 표현이 가능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칠게요. 자, 세관 5급 단어죠. 하이관, 검사하다 뭐였죠? 지엔차, 소포, 빠오구어. 전부 5급 단어죠. 세관에서 물품 검사하는 거. 시험 나올 수 있겠죠? 쓰실 줄 알아야 되죠. 요 이거는 정자의 뭐 똥시 이러지 말고 5급 수준으로 표현 가능하니까 우리가 어떤 어휘를 봐도요. 수업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는 프린트들이 있잖아요. 그럼 어떤 걸 봐도 이게 제시어로 나올 수 있다. 또는 100번 사진 장문으로 나올 수 있다. 그런 전제 조건을 해보시면 장문 쓰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장문 쓰셔서 저한테 주실 때 모르는 표현 그걸 또 자신만의 위기관리법으로 어떻게 쓰셨는가 이런 부분도 좀 주의 깊게 제가 첨삭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은 또 짧아요. 3월 18일까지
뭐 되게 한참 남았을 것 같은데 예, 금방 또 3월 시험이고 4월 시험입니다. 준비하시는 분들 예, 장문 오늘부터 조금은 쓰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우리 내일 수업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 아직 다 못 쓰신 분은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제출하신 분들은 첨삭을 해서 내일 나눠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